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16일 수요일 오후 4시 52분 비트코인 현재 3,940만원대, 여전히 고점을 찍고 내려온 구간에서 반등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고, 해외 차트 기준으로도 이 구간에서 상당히 세게 반등을 주면서 고점을 넘겨준 이후에 상당 부분 눌러줬고, 그 눌림의 과정에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 살짝 올라가는 척 했다가 한 번 더 크게 내려 박으면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시간대에 상당 구간 좀 내려 박았는데, 문제는 아래 꼬리를 여기를 저점 갱신을 해주면서 상당 부분 거래량이 좀 터져줬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려주면서 좀 쭉 말아 올려주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쌍바닥 패턴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좀 세게 올려주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롱 잡았죠. 오후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 15분이죠. 15시 15분에 롱 진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찍고 강하게 들어 올려주는 거 보면서 여기서 이제 롱을 잡아서 여기를 손절을 잡고 이렇게 조금 이제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 목표가는 짧게는 29211까지 목표로 보면서 이제 익절하면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4시간 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올려주고 눌릴만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눌려주고 바로 갈 것이냐, 한번 찍어주고 갈 것이냐인데, 지금 살짝 찍어주는 흐름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 꼬리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달아주게 된다면은 그래도 29,500짜리까지는 한번 찍어주고 이후에 한번 눌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눌림 이후에 상방으로 이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자리는 롱을 진입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저점 갱신하면서 아래 꼬리 달아준 이 자리는 손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를 찍으러 갑니다. 여기 깨지게 되면 여기 28,700짜리까지 열려있고 거기서 반등 주고, 그 이후에는 롱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자리를 다시 간다는 것 자체가 밑으로 뚜루루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를 딱 이제 28,700짜리를 손절을 잡고 롱을 치는 거죠. 반등 주고. 그래서 지금도 롱을 여기서 충분히 전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손절은 여기를 잡아야 된다. 29059 29,000달러 정도는 손절을 잡아줬을 때 우리가 좀 롱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익비가 짧죠. 위로는 조금 더 이제 세게 올려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 우리가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8시간 분 기준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크게 눌렸을 때의 반등, 눌렸을 때의 큰 반등, 눌렸을 때의 반등, 그리고 지금도 눌려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우리가 충분히 아래 꼬리도 달아주고, 또 내리는 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멈춰진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8시간 분이 양봉으로 이제 올려주게 되면은 그 이후에 8시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6시간 정도의 상승세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후에 물론 또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롱 추세를 바라보고 손절을 좀 짧게 잡고서 롱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일봉상의 흐름으로 보면은 때 당시에 이 상방으로 빔이 쭉 짜줬기 때문에 이거의 역방향이 되는 하방 빔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짧게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하방으로 한번 나와주게 되면은 28,000짜리에서 28,000달러 정도를 지금 찍어주고 28,200 정도를 찍어주고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저점이 깨지는 거를 좀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싸리 손절을 좀 짧게 잡으시고, 이 자리 정도 잡고, 그리고 여기서는 롱을 진입할 수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손절을 짧게 잡고 요런 식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이 자리가 이제 완전히 깨지는 걸 보고서 들어갔을 때는 이런 구간 28,400에서 28,000달러 정도 구간의 하단부에서 롱 반등을 진입하게 되면은, 여기서 아래 꼬리 반등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패턴 자체가 저점을 갱신한다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그냥 계속 빅쇼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점 갱신하자마자 강하게 밀어 올리거든요. 여기도 저점 갱신하자마자 강하게 밀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롱이 터질 때 힘이 이제 숏 추세보다는 롱 추세가 이제 터질 때 힘이 훨씬 더 좀 강하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이 깨지고 밀린다 하더라도 반등은 상당히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롱으로 접근을 했을 때 강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짧은 타점 위주로 보지만 손절을 짧게 잡고 롱 접근을 했을 때 지금
요런 식의 큰 반등들이 좀 나와줬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를 딱 짧게 손절을 잡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는 29,500짜리 29,400에서 29,500짜리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볼 수 있겠다. 그 이후에는 이런 식의 흐름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같은 횡보 구간 그리고 저점을 한번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긴 포지션을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썼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이제 롱을 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쭉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익절 사인을 들이면서 가는 거고, 이게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본전에는 일단 스탑 로스를 좀 걸어두고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랬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익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도 또 롱자리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 갱신하고 나서 크게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빠지다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 쭉 터져주면서 아래꼬리 말아주면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최대한 저희가 선점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분석 내용들 받아보시면서 자, 이런 식으로 롱 9% 수익 50% 수익, 물론 레버리지를 좀 많이 쓰긴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롱숏 타점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단기 수익을 지금 챙겨가고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헤드라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코인입니다. 헤드라도 이런 식으로 71%까지 지금 수익이 났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 받아 보시면서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정보를 참고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관점은 여기를 바닥을 삼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자리를 깨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 쌍바닥 한번 노려볼 수가 있고, 이후에 여기까지 깨버리는 이거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위로 찔러줬기 때문에 아래로 한번 찔러줬을 때 28,000달러를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점도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롱을 진입할 때도 손절은 좀 짧게,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는 전략을 지금 권장을 드리는 것이고, 숏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올렸다가 내려가는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숏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여기 저점 갱신하는 관점으로 들고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저점 갱신하자마자 익절하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찍고 이런 식의 반등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롱이든 숏이든 지금은 너무 장기적인 포지션보다는 수익이 났을 때 좀 익절을 해야 그게 이제 내 돈이 되는 거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익절 안 하면 도로 제자리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 안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봉상의 관점에서는 조만간에 좀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 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저점을 찍고 올리는 그런 요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견고하게 여기서 이제 쌍바닥 자리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요런 식으로 좀 그려놓고 여기를 잘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척 했는데 다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깨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쌍바닥을 그리면서 여기를 지지해주겠지라고 하다가 결국에 이 전에도 이런 식으로 쌍바닥 잘 그려놓고 위로 올렸다가 가는 척 했다가 깨고 저점 갱신 한번 더 한 다음에 이렇게 쭉 올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의 쌍바닥 구간과 이때의 쌍바닥 구간, 그리고 올라가는 척 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여기 견고한 지지 라인이라고 어느 정도의 신뢰감을 줬던 구간을 그냥 깨버림으로써 공포의 패닉셀, 그 다음에 이제 숏 물량을 어느 정도 모으고 여기서 걸린 손절 물량도 다 처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몸무게를 가볍게 하면서 숏을 모은 다음에 또 그 숏을 한 번에 터뜨리는 상방, 요런 움직임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좀 움직일 경우에는 이 쌍바닥 구간의 저점을 한번 깨고 들어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여기 라인 한번 깨주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한번 깨고 올리는 게 지금 비트코인 습성이기 때문에 요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을 깨게 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제 반등롱,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저점 깨자마자 짧게 30분 봉으로 보시면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놓고 도로 그걸 다시 깼는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붙었다, 아래 꼬리가 달려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던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주고 약상바닥을 그린 이후에 좀 더 이제 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주게 되면 여기 고점 자리는 넘겨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280 정도, 29,300짜리 정도를 찍고 이런 식으로 다시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인 롱자리, 그렇게 좀 접근을 해서 충분히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지금 한두 시간에 하나 정도는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제공을 해드리는데, 긴 관점에서는 주요 지지 라인을 한번 깨고 올리는 흐름이 항상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이런 주봉상 3일봉상의 긴 추세 라인을 딛고 올렸던 자리 조만간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도 디드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 직전의 패턴들을 좀 깨면서 한 번 더 크게 내려주고 이런 구간에서의 큰 반등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옆으로 박스를 그려주게 되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린 이후에 여기를 뚫어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 딛고 반등 제대로 못 해주면은 결국에는 24,800달러까지 한번 밀려주고 25K가 되겠죠. 25K 지지를 받아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그려주고, 시간을 이제 끌면서 크게 쌍바닥을 그려주고 반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진 거래 자체가 레버리지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면 쓸수록 저는 포지션은 단기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버리지를 쓰면서 포지션을 장기로 가져가게 되면은 좀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다가 이제 하방빔이나 상방빔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는 만큼 좀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좀 확실히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홀딩 하는 거죠. 현물은 그냥 이제 홀딩을 해도 뭐 떨어질 때마다 더 산다는 마인드로 하게 되면은 어차피 뭐 비트코인이 다시 2만 달러 이하로 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떨어져도 2만 달러 정도까지라고 봅니다. 이 정도를 딛고 이런 식으로 구간을 돌리면서 결국에는 24년 반감기, 25년, 26년까지도 비트코인 강세를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느긋하게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현물은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최대한 타점 나온 대로 진입해서 그때그때 수익을 챙기고 있고, 이 수익이 쌓이고 쌓이면은 현물 그냥 이제 버티고 들고 가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수익이 좋다.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도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 비롯해가지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잘 움직이고 있고, 알트코인들 보면은 뭐 전혀 이제 맥을 못 추리고 있다. 오늘 세이코인이 신규 상장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다 쏠리면서 어피트 쪽이 좀 약세를 보이고, 세이 같은 거 지금 매수 타점이죠. 여기까지 눌려놨으면은, 자 여기서 물린 사람들 이거는 이렇게 고가권에서 이제 따라 붙는 거는 신규 상장 코인에서 예전에 누사이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올렸던 거 지금 다 빼놨죠.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은 여기 딱 손절 잡고 롱 쳐볼만 하다. 반등 이제 상방 패턴에서 어느 정도 한 400원에서 450짜리까지 짧게 보고 이런 식으로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딱 손절 잡고 한번 롱 반등 진입해볼 만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신규 상장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상승이 나오다 보면은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있던 걸 팔고 이쪽으로 진입을 해서 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물려버리게 되는 그런 매매를 뇌동 매매라고 하죠. 그런 게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알트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코인이 그 파급력에 따라서 다른 알트코인들에 좀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잡코인들이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급 자체가 세이로 좀 몰렸다라고 볼 수 있고, 알트들도 너무 이런 잡코인들보다는 뭐 최근에도 저는 이제 헤데라도 말씀을 드렸고, 항상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헤데라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 전부 다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었던 자리고,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여전히 이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체인링크, 에이브, 도지코인 마찬가지죠. 니어 프로토콜 요런 거, 알고랜드 요런 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들고 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보시면은 움직임이 없죠. 이런 식으로 일자로 움직이는데 결국에 이 흐름 뒤에 이런 식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알트들도 반감기에 먼저 비트가 쭉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알트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트들도 막 올라가고 하루에 10% 20%씩 좀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물로도 단타를 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장세가 전혀 아니죠. 알트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고, 그나마 비트도 움직임이 거의 없고 얕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는 장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이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또 숏자리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방에도 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횡보 장세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써서 단타 위주로 좀 진행을 하다가 대상승장이 오면 당연히 현물도 하죠. 현물 이런 거 좀 사가지고 가만히 내비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텐데, 다만 이런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갖고 현물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부터 들어갈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불장 오면은 그때 하겠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그냥 단타만 쳐도 충분히 이 안에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롱 위주의 단타를 치다 보면은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 거의 6개월 동안은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월을 올라간 건데, 이 6개월이라는 이 불장 기간 동안에 우리는 충분히 이 안에서 롤링을 해가면서 샀다 팔았다를 해가면서 그때그때 치고 올라가는 코인들 위주로 상승 배팅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준비 단계.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좀 기다림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조금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때 되면 또 대중들의 관심이 또 코인 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어쨌거나 저는 이제 내년 이후부터 일단 올해는 조금 23년이 좀 지나가면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좀 불장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주봉상의 관점에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면은 연말까지 꺾이고 내년도에 조금 상승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 이후에 쌍바닥을 찍어주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 나스닥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투자에 적합한 시기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에도 세계 경제가 추락하면은 비트코인은 오히려 10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금과 은이 신의 돈이라면 비트코인은 인간의 돈이다.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폭락하면 금과 은이 급등하고 그보다 더 안 좋아지면 비트코인도 100만 달러로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이 주식이랑 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금이라든지 은, 또는 이제 부동산과 같은 성격이 비트코인이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시소 효과로 인해서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게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에 투자했던 많은 자본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쏠려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도 은행 쪽이 파산 사태를 겪을 때 비트코인이 오히려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처럼, 그리고 블랙록이라는 전통 금융기관, 투자 고래들, 피델리티 같은 이런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도 지금 현물 ETF 신청이 들어가고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비트코인 쪽으로 투자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려주면서 결국에는 69K 정고점을 뚫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전히 뭐 긴 관점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상반기에 올렸던 거를 어느 정도 좀 내려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후에 24, 25, 26년까지 이런 식의 흐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일단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우리가 최대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점도 잡아서, 또 단기 분봉상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많이 내려온 지점에서, 이런 지점에서 아래꼬리 반응을 보면서 충분히 롱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런 수익을 우리가 챙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횡보 장세에서는 뭐 너무 길게 포지션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또 저점을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이 터졌을 때 반대 방향을 보는 이런 자리, 바로 28K 부근에서의 롱 자리도 충분히 우리에게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자리 잡아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최대한 안전하게 손절가도 잡아서 단기 수익을 올리고, 최대한 알트들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카톡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비트코인 단기적으로는 요 자리, 지금 자리에서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고, 이게 깨질 경우에는 요 자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찍고 강한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고,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잡아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수익 내야 되고, 자, 그 이후에는 일봉상의 관점에서 믿었던 지지라인 한번 밀었다가 올리는 이런 비트코인 특유의 롱 물량 한번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숏스퀴징 터트리는 이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은 또한 우리가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밀어주면은 또 강하게 롱을 탔을 때 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고, 전고 돌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흐름을,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면은 리스크도 커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대응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너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뇌동매매보다는 본인만의 딱 기준을 세우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안전하게 진입을 할 것이고, 이제 여름 휴가 시즌도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죠. 그 휴가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도 이제 계속적으로 타점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금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